그 운전자는 급발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역주행이 문제예요. 역주행.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비 훈련을 검사 4명을 탄핵. 단순히 이재명을 수사했다라는 그 이유로만 탄핵했다? 김필영 프로를 모시고 그리고 도대체가 이번 전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난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뭐 역시 종횡무진 총영 예, 전국을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뭐 저기 뭐 저야 뭐 ESG 전도사로서 트럭 운전하십니까? 아니요 뭐 아닙니까? 예, 아니 총영무진 전국. 버스를 타고 아, 또 그렇습니까? 기차를 타고 나는 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종횡무진 전국을 다니신다고 해서 트럭 운전을 업종을 바꾸셨나 해서. 나중에 트럭을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그나저나 그러면 뭐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을 좀 다녔어요. 경기도 쪽을. 네, 예. 전번 주는 그러니까 전번 주죠. 전번 주는 지지난주 지난주는 거기 어디야? 저기 호남권하고 예, 이쪽 예. 다니셨다고 하더니 네. 이번 주는 이제 경기도권을 경기 인천권. 경기도 예. 인천권을 다니셨군요. 그 체력은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주 저기 건강합니다. 대중교통.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네. 굉장히 이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면은 탄소 절감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앞장서고 계시네요. 그리고 운동도 돼요. 운동도 되고. 예, 제가 다리가 덕분에 튼튼해졌어요. 아이고 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쓸데있는 말을 아니 쓸데없는 말씀을 왜? 그냥 계속- 원래 쓸데있는 네. 없는 말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앞에 알겠습니다. 전자에 예. 쓸데없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예. 쓸데있는 말을 한번.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그렇죠. 네. 뭐 긴장되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쓸데있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시청 앞에서 갑자기 60대 후반이지 70대 초반이 되시는 그 68세 되셨죠? 60대 네, 후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직업이 버스 운전 기사예요. 버스 운전을 모범 운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그러니까요.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그 상해를 입히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다음에 또 아까도 잠시 전에 그 보도에 화성? 네. 드렸듯이 화성 관련된 그런 거 이런 대형 사고들이 지금 이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대비도 그렇지만 대응하고 대비하고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정말 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우리 화성 화재 참사 때도 우리가 이 고인들의 명복 예.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예. 위로, 예. 부상자들에 대한 빠른 이 치유, 쾌유. 쾌유. 예.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 서울시청 그 교통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명복과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빠른 쾌유, 예.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고 원인이 이제 보면은 그 운전자는 급발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예. 그 문제는 예. 우리 앵커께서 언급하셨듯이 역주행이 문제예요. 역주행.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제 말씀 전에 68세 어찌 보면은 뭐 100세 시대에 아직까지는 고령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께서는 이제는 그 고령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나이가 많다 보면은 이 운동신경이 좀 저하될 수 있잖아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런트를 그냥 밟으면 급 가속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제가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안전 불감증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 15일이면 민방위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사이렌 소리가 열한 나 있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국가기관이나 또는 우리 그 중견 기업 이상 정도의 기업 같은 데는 소위 우리가 잘 언급했던 ESG의 S나 G 분야에는 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예. 따라서 매달 한 번 정도는 그 안전 예방 이 운동을 안전 대비 훈련을 하면 어떨까 차제에 이 의무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예, 정말 안전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미리 사전에 준비 예. 참 그 이 시청업 사고도 예. 어떻게 역주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따라서 안전 또 안전이 예,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예.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전 예방 운동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저 복싱을 어우, 좀 떨어져요. 무서워요. 프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그 이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반사신경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반사신경을 키우는 건데 이 안전 예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꾸준히 예방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반사신경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닥쳤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반사신경을 키울 수 있는 거라. 그 제가 이제 이런 아주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좋습니다. 좀 예, 예. 내볼까 해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코로나 막 이 코비드19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예. 제가 그 서울교통공사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 전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전철 카드를 대면은 예.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마스크를 착용합시다라는 멘트를 좀 넣어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그걸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공 어떤 그런 이 운수 기관에는 일제히 그게 됐어요. 따라서 이 안전도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하철 탈 때 또는 버스 탈 때 오늘 또 안전한 하루를 그런 어떤 멘트를 그런 어떤 안전 불감증, 안전 예방 대비 훈련에 관한 멘트도 어떤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 그런 좋습니다. 제안을 좀 드려봐요. 아니 너무 좋은. 이건 뭐 간단하거든요. 요즘에 컴퓨터 이 간단한 어떤 그런 칩만 삽입하면 되거든요. 그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죠. 일도 아닌 걸 예. 왜 안 하냐 이거죠. 좀 했으면 저한테 좋겠어요. 따지지 마세요. 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 그 김 프로가 두 가지의 그 의견을 내셨습니다. 안전 예방 운동도 하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옛날에 민방공 훈련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자는 아주 좋은 의견을 내셨고 또 하나는 그 매일 우리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그러니까 아침에 뭐 지하철을 탔거나 버스를 탔거나 뭐 택시를 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내릴 때라도 그 어떤 택시는 이런 택시가 있더라고. 이렇게 내릴 때 그 문을 여는데 문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 여시는데 조심하세요. 뒤에 이제 예, 오토바이라든가 올수 그래서 있으니까.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딱 엄지엄칠해 갖고 멈칫했다가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문을 경각심을 갖죠. 네. 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이라고 아니 저는 일본도 정기적으로 지진 훈련, 대비 훈련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이라고 오랜만에 우리 김 프로가 좋은 의견 하나 내셨습니다. 그러면 뭐 3단에서 좀 아니 그래도 아직 5단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3단이었습니다. 그래 5단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 이제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회수 이거에 대한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해수가 아니라 그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왜 다시 운전 면허를 갖다가 재발급, 재갱신을 하잖아요. 예. 따라서 어떤 인지 능력 테스트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강화시켜서 그렇습니다. 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하는데 아니, 강화시키자. 100세를 하더라도 우리 그 김영석 우리 명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세가 한참 넘었는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예. 또 우리 이 민주당 그 고문이신 권오갑 고문 같은 경우는요 94세인가 5세 되는데도 골프를 치는데 아주 장타를 치신다고 그래요? 아니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대 중반 후반 이상이면
인지 능력 평가 테스트를 거쳐서 거쳐서. 떨어진 분에 한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국가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예. 이게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고령자 운전면허서 해소에 대해서 그 이동권을 박탈하는 거다. 그럼요. 이동권 자유가 있는데 예. 대한민국 이동권 자유인데 이동권을 박탈하는 거다 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뭐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안전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좀 나이가 많지 않지만 60이 넘으니까 다를 때는 모르겠는데 주차가, 옛날에는 그냥 주차를 그냥 딱 뒤에 보고 한 손으로 한 번에 샥 들어갔는데, 운동신경이 있으셨으니까. 이제는 주차가 이게 그만큼 공간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가 조금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나이가 점점 다가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 그 2008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네. 그 이후에 제가 그 운전을 안 합니다. 그 외 운전 차도 다 없애버리고 운전하고 네,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첫 그 어떤 질문부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전 예방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특히 택시를 포함해서 대중교통에는 안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넣자,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국민의 신권은 좀 빼고 민주당 거만 2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 네 분인가요? 네 사람이 네, 있죠. 네. 그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예. 이 민주당에서 4명을 탄핵하겠다, 탄핵 그 발의를 했다. 예. 그냥 그게 아니라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 4명, 이게 팩트거든요. 예. 이게 쟁점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4명의 이 수사 검사가 개인 어떤 비리가 있는지, 예. 단순하게 이재명 그 수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그 이유로 탄핵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언론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예. 우리 그 김프로께서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 검사들의 개인 어떤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재명을 수사했다라는 그 이유로만 탄핵했다? 그건 저는 아니다. 아니다. 납득이 안 가고 또 만약에 그랬으니까 탄핵했다? 그럼 민주당이 완전한 자충수죠. 제가 늘 하수 중에 하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야말로 하수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민주당의 뭐 의원들도 그럴 거라는 인식하에 민주당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김프로께서는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금 이제 탄핵 검사 중에서 4명이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이 탄핵 안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 또 그 국민의힘이나 다른 일부에서는 이거 이재명 수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복성으로 탄핵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검사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피의자가 판사를 하겠다는 꼴이다. 피의자가 판단을 하겠다는 꼴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판단은 김프로께서는 제 판단은 아니다. 이 수사 검사 4명에 다른 어떤 비리가 뭐가 발생했기 있지 때문에 않았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단순히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아니다, 그건.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김프로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글쎄요. 저는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명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했다? 그럼 민주당이 심판받아야죠.
민주당이 그렇게 도덕적인 정당이었나요? 도덕적인 정당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네. 도덕적인 정당이 되어야라는 건 도덕적인 정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로. 아니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알겠습니다. 저는 국힘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나 예, 여기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명의 붙이지만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에게 옛날에 그 새천년 민주회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새천년 민주회의요? 아, 새천년 뭐였죠? 그건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국민회의죠. 국민회의. 새천년 국민회의. 새정치 국민회의. 뭐 새정치 국민회의인가? 예. 그때 거기도 새정치 국민회의 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새정치 국민회의였지. 그게 이제 당명이 그거죠. 그 당명 여기도 만약에 여기 당이라고 당명이 붙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당명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라고 안 붙이고 네. 국민의힘이라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점은 또 아직 그또 섹시한 발언 하시니까 그 저기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다. 예. 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아니 이름이 참 좋잖아요. 예.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지금 그 힘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이제 그렇지 앵커님께서 않고? 질문이 아,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똑같은 그 비율 정도 저에게 질문하시니까 저는 양당 공이 이 알겠습니다. 국민의 복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갈증 노력해달라 그런 주문이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 시간에 브리핑 시간에 그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절대 공감합니다. 예, 국민들 눈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눈물 흘려, 물가 올라서 눈물 흘려, 자식 교육 때문에 눈물 흘려, 자식을 안 낳아서 눈물 흘려, 결혼을 못해서 눈물 흘려, 이런 많은 눈물 흘리는 걸 좀 닦아주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또 민주당입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예. 이 민주당 전당대회 5대0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라는 게 뭐 이제는 삼척 동자도 다 뭐 아는 사실이고 제가 정심을 잘 가는 식당에 있는데요. 식당 아주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왜 이렇게 높죠? 옛날부터 높았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유 저기 그 4.3 그 부정 투표했다고 그 독재였던 4.19에 투쟁했을 때 그런 그 대통령을 갖다가 하야시키는 예. 그런 국민인데 그게 이제 교육의 효과죠. 교육을 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국민들이 예, 우리 민족은 교육의 우리 효과라고 민족은 생각합니다. 그때 보세요. 일적이 왕이 지배했던 그런 국가에서 바로 일제 강점기로 왔다가 그리고 바로 그 아니 제가 여기서 교육의 효과라는 거는 우리 서울일보 같은 매스미디어가 정확히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잘 알려줬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맞습니다. 효과라는 우리 그런 의미죠. 서울일보의 이 뉴스 브리핑 페이퍼에 쓰는 말이에요. 네. 그 제가 봤을 때 그 제 생각입니다.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뭐 어디 뭐 어떤 신문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교육의 효과라는 얘기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에 대한 대국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알겠습니다. 또 어떤 그 신문들의 구독료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아요. 없죠. 네. 문맹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 결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통해서 그만큼 수준을 높였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교육의 효과다. 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 예. 어대명이다. 그렇죠. 어대명이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음. 한 국회의원이 또 이런 말을 좀 해요. 당대명이다. 당대명. 당대명.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절대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 결국 대표는 이대명이다 그런 말도. 그 얘기는 이제 좀 어떤 거기까지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민주당 현 국회의원이 예, 당대명이다. 당연히 대표는 이대명이다.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네.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민주라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했던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저희가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아니 어떤 그런- 붕어빵엔 붕어가 없어야 되는 거지만 네. 민주당엔 민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가요? 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이거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그다음에 또 정쟁을 할 수 있는 그 상대편이 있고 이러면서 이게 발전이 돼가는 건데 저는 저 앵커님 저는요.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예. 민주당의 네. 한 6일 5일 전인가요? 예, 예. 민주당의 모 기초의회 의장을 예. 만나서 잠깐 차담을 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마치 그 이 민주당에 대한 최고위원회를 중계하는 그 화면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장이 민주당이 저러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책과 어떤 그런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의회 청문회 하면서 너무 그냥 독주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당내에서도 소수의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 민주당도 저는 변할 것이다. 그랬으면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그 이전에 그 지금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네. 힘쓰기 이전에 그 공천을 받아서 됐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한 80%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중앙 정치로 오면서 지금 민주당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100%가 그냥 완전 그냥 100%입니다. 100%라는 얘기는 좀 과하신 표현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99.999%가 99.99%가 이재명 당대표 사람들이라고 예.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말이 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변할 변할 것이다. 우리 예. 김프로께서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고 변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네. 누가 변하는 거 주도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변하죠. 누가 주도할까요?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변화를 주도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한 자리 받을 거 있습니까? 이 나이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나이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기 박지원 의원께서도 80이 넘은 나이에 받으셔서 국회의원도 아니, 되셨습니다. 자꾸 박지원 하시는데 무슨 박지원 의원하고 어떤 그런 이 감정이 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네. 예, 저 가장 가까운 언제 좀 분이고.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가까운 분이십니다. 네, 예. 제가 차는 사겠습니다. 차는 돈 버는 사람이 사야죠.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 혈세 받고 아니 있는. 오늘 저 출연료로 제가 다 살게요. 이게 출연 예. 드리지도 않는 출연료를 무슨? 출연료 밖에서 많이 받는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주는 건 안 준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 전망은 우리 김프로께서는 어대명이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대명이다. 예, 뭐 당대명 하죠. 당대명. 당대명이나 어대명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민주당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운영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운영 아까 지적했듯이 네. 그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가 필요하지만 의회에서도 민주당도 협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가장 다수당이잖아요. 무려 진보 계열이 192석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수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아니,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수의 그 의견을 그냥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의견. 그러니까 국민
저 이 공감하는 민생을 의견. 위해서 그렇죠. 여야 음,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알겠습니다. 좀 뒤로 하고 예. 오로지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음. 양당이 노력해 줬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 당리 의견입니다. 당략은 뭐 있는 건 좀 있습니까? 당리 당략을 좀 하는 걸 좀 보신 적이 민주당이? 아니 지금 뭐 뻔하잖아요. 지금 뭐 예. 청문회 보면은 예. 지금 거의 그 최상병 특검도 음. 오로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음. 결국은 음. 나중에 이제 검찰이나 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모든 걸 그쪽으로 포커스를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최상병 특검은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우리 이제 저는 김프로께서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국민의 궁금증이 많잖아요. 음.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프로께서는 근데 이제 당리당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당리당략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예. 소위 이제 뭐죠? 의원총회를 거쳐서 음. 선정된 거를 음. 국회에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국민의 어떤 의견과는 약간 이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과 이반됐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음. 당에 대한 당리당략에 대한 것이 그쪽 방향으로 좀 몰아붙이려고 하는 방향이 없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조금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당의 민주화, 음. 당내 민주화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아니, 당이 민주화가 안 됐는데 무슨 국민한테 민주화를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건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제가 이제 논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그래도 뭐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치고받기도 하고 뭐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이. 그래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몰라. 그럼 싱겁죠. 아니 신공개는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대명이다. 당대명이다. 네. 뭐 당연하다. 당연히 민주당에는 이재명이가 당대표 될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언급 안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어찌 보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파열음이 좀 상당히 클 거다. 아니 그러니까 파열음이 커야 그게 민주적인. 그다음에 후유증도 클 거다. 아니 그게 후유증이 크고 파열음이 커야 그게 건강한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견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전당대회는 예. 이 자체 정당의 예. 축제로 가야 돼요. 아니 축제이지만. 근데 제 얘기는 제가 처음 출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항상 예. 착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 남을 깎아서 예. 남을 뭉개서 가장 힘없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당선되는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로 알겠습니다. 남을 올려놓고 예. 내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래야 동반상승이 어차피 올려놓고 위로 올라가는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밟고 올라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멋있으십니다. 그러신가요? 네, 칭찬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멋있는 분이 고맙습니다. 멋있는 눈을 갖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보니까 이제 전 좀 생경한 얘기인데, 아 그렇습니까? 생경한 얘기입니다. 전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출신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의정회라는 것을 만들겠다.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지금 만든 그는 헌정에는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도 의정회를 만들겠다. 이제 이게 아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겠다 해서 예.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려고 만들었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예, 제가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의 기초강력의원 대표자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예. 그 대한민국 의정회가 출범을 했단 말이죠. 제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의정회가 없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의정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이게 친목 단체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대한민국 이번 이 6월 29일 날 탄생한 의정회는 이 의정회를 전국에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전직 기초 강력 의원들이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했는데요. 회장에는 전라남도 요수의 5선 의원을 하시고 4대째 의장 하시는 그 시 단위에서는 전국에 유일한 의장을 4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정채 회장이 이제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예. 첫째는 이 의회법, 기초의회법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부에 보면 이 기초자치단체법, 그러니까 자치법, 그다음에 기초의회법, 이거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그 1990년도인가요?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7.23 전국 지방자치선거가 최초의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법이 완성되지 못했다. 또 지방의회법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거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이 첫째의 어떤 그런 이 슬로건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했던 이 대한민국 의정회가 ESG를 선도하는 의정회가 ESG 아니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어떤 아젠다를 좀 나름대로 좀 푸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프로 네. 김프로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도 한국 자살예방 시민연대 하고 있는데 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의정회에서도 몇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살 예방도 아니, 아마 몇 그런 번만 하시면 아젠다를 되고.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예. 네 번째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나름대로 한번 다뤘다고 그래서 안 다룹니다만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아직 법제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의정회에서 무궁화 법제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4가지 아젠다를 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기초의회법이나 기초단체법 그다음에 기초의회법,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이제 ESG 운동, 그다음에 무궁화 법제화, 이렇게 이 4가지 아젠다를 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래. 취재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인 공제회나 교원 공제회처럼 지방의회 공제회를 좀 출범시키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건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자체적이기 때문에 그거야 우리 저기 그 시청자들이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건데. 아, 그래요? 그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네 가지 아젠다를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하려고 모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예. 지네들이 무슨 뭘 만들어 가지고 무슨 지네들이 뭐 상조회를 하든 그건 아무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29일 날 그 국회에서 이 의정회가 출범했다. 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무궁화 얘기인데요. 예. 그 무궁화가 예. 우리나라 꽃이 상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 없다라는 게 일부 또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있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그 과거에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는 세계 나라꽃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무궁화가 거기를 진입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은 나라꽃이 제정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무궁화 관련된 건 이제 뭐 다룰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무궁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궁화 꽃을 법제화시키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통일 때문에. 통일요?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지금 북한과 남한이 지금 그 국화의 그 의미적인 국화가 좀 다릅니다. 그래갖고 남한은 이제 무궁화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통일 이후에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제정되지 않았던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통일 이후에 이 꽃을 함께 같이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진보 진영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이 이제 이거 초창기 때 그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고 볼 거 아니고 그건 의견이신 거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걸 하나만 코멘트 할게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여기 이 의원들이 초창기 때부터 이거를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루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않았던 좀 과한 표현이 뭐 일부 주사파들이겠죠. 아니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 저는 일제 강점기를 여기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무궁화 꽃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예, 무궁화 꽃이 화려하게 필 때는 국가가 융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무궁화 꽃이 전국에 만발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가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 무궁화 꽃을 보면서 국가가 국민들이 단결하기 때문에 일본이 무궁화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딧물이 많다는 허위 조작 유포를 해요. 지금 모든 꽃에서는 진딧물이 있고 또 무궁화 꽃이 건강에 안 좋다. 뭐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다. 모든 꽃들 눈에 들어가 봐요. 꽃가루 들어가면 눈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무궁화 꽃은요.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다 버릴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궁화 꽃을 그 법제화 빨리 시키자라는 의견들이 저는 있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이제 국민적인 어떤 걸 근데 국민적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법제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궁화 운동하는 단체가 한 200 몇십 개 정도 되는데 내가 이제 그 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장들은 제가 다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직 전문가입니다라도 사실상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근데 그 단체장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국민적인 그거를 이제 좀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통지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국민적인 걸 좀 가져가봐야. 국민적인 이 여론이 적어도 80% 이상은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나올 거로 저는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뭐 무궁화 꽃이 그 법제화 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면 꼭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으로 가지는 않는 거죠.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첫 번째 질문에 아주 큰 그 의견도 내주셨고 또 방향도 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 김 프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